안녕하세요. 매스웍스 김종훈 부장입니다. 오늘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고속도로 자동 차선 변경 예제를 통해서 매트랩과 시뮬링크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용할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제는 저희가 몇 번의 이전 릴리즈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던 예제인데,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을 기반으로 매 릴리즈 출시 때마다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점점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가까운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센서 신호들을 트래킹을 하고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주변 상황에 맞춰서 거시적인 주행 거동을 결정하고 충돌을 고려해서 최적 경로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행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나열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은 최적 궤적입니다. 자, 최적 궤적을 얻어내려면 레인 체인지를 고려를 해서 최선의 주행 거동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여러 궤적 중에 충돌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탐색해서 결정하는 플래너를 필요로 합니다. 자, 물론 최적 궤적을 만들기 위한 성능 좋은 플래너를 설계를 하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오류 없는 인식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은 센서 퓨전과 트래커 부분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전체 고속도로 차선 변경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주행할 고속도로의 맵을 가지고 있어서 모션 플래너의 기준 경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가정과 센서는 이미 프로세싱을 완료해서 오브젝트 리스트 형태로 각 센서로부터 입력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은 센서 퓨전입니다. 센서 퓨전에 대한 설명을 서라운드 비이클 센서 퓨전이라는 또 분리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차량 주위 360도를 커버하는 총 6개의 센서들에서 나오는 신호를 퓨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중간이 우리가 개발해야 될 센서 퓨전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테스트 인풋을 만들어주는 테스트 시나리오 부분이 있고요. 시나리오에서 출력되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비교해서 센서 퓨전 트래커의 성능을 평가해주는 매트릭을 계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담당하는 센서 앤 인바이러먼트를 먼저 들여다보면 시나리오 리더 블록을 이용해서 드라이빙 시나리오 디자이너 앱에서 개발한 시나리오에서 도로의 네트워크 정보나 차와 같은 움직임을 갖는 그런 물체의 정보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에서 센서 모델을 연결을 해서 센서의 출력 결과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드라이빙 시나리오 기능은 테스트하고 싶은 상황을 빠르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 단일 도로 혹은 복잡한 도로망을 정의를 하고 그 위에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앱을 이용해서 구이를 통해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매트랩 API를 이용해서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현실에 존재하는 도로망을 시나리오에 표현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픈 스트리트 맵 파일이라든가 젠린 맵, 히어 HD 라이브 맵을 외부에서 임포트 받아서 도로를 그리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성된 도로망을 시나리오에 표현하고 싶다면 오픈 드라이브 파일을 외부에서 임포트 받아서 시나리오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성된 시나리오는 앞에서 보셨듯이 시뮬링크 혹은 매트랩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도로망은 외부에서 오픈 드라이브 파일로 임포트를 하듯이 또 반대로 외부로 익스포트해서 다른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물체의 움직임을 갖다가 앞서 말한 도로망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출력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픈 시나리오 파일 포맷을 이용해서 외부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관련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에고카는 여기 아래쪽에 파란 차고요. 자, 그리고 주변 차들은 직진을 계속하는 동안에 제 차는 왼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나면
자, 시나리오 디자이너 앱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시나리오가 테스트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시나리오는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리더 블럭에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시나리오 오브젝트를 저장한 변수 이름을 기입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는 플래너에서 제어기 테스트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트래커 테스트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 등의 센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센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센서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다른 점은 일단 거리에 따라서 멀면 멀수록 위치 정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향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센서 모델이.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물체를 검출할 수 없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의 고저차에 의해서 센서의 수직 방향 필드 오브 뷰를 벗어나게 되면 검출할 수 없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의 경우에는 차량이나 도로 주변 물체로부터 반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멀티패스가 나타나는데 이런 멀티패스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분해능이 꽤 높죠. 그래서 이런 분해능이 높은 센서를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의 물체에서 다수의 디텍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언급된 이런 효과들은 드라이빙 시나리오의 센서 모델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 모델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센서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트래커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5개의 비전 센서와 1개의 레이더를 추가를 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카메라 비전 센서가 커버하는 각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하나, 측 전방에 2개, 측 후방에 2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레이더는 전방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를 시뮬링크 모델로 표현한 그림인데 시나리오 리더 블럭에서 출력하는 액터 시그널이 각 센서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서 해당 센서의 커버리지에 포함된 물체에 대해서만 검출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레이더 센서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디텍션 정보만 제공을 했었는데 디텍션을 클러스터링을 따로 해줄 필요 없이 클러스터링이 된 결과물을 갖다가 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레이더 센서에서 트래킹을 수행한 이후에 트랙 정보를 미미킹할 수 있는 그런 출력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센서에서 출력되는 신호도 바디로 선택하면 차량 좌표계로 변환된 결과를 출력을 하고요. 센서 렉탱글러나 센서 슈피리컬 같은 경우에는 센서 설치 위치에서의 각각 직교 좌표계 혹은 구형 좌표계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예제에서는 비전 디텍터는 물체당 하나의 디텍션만 출력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고요. 레이더는 분해능을 높여서 물체의 어느 정도의 외곽 형상, L 쉐이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테스트 벤치가 센서 퓨전 트래커만 포함하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빼놓기 위해서 클러스터가 이미 되어 있는 클러스터형의 레이더 감지를 출력하도록 옵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의 물체마다 단일 디텍션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된 시나리오를 출력을 해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카메라로부터 온 디텍션과 레이더 클러스터를 입력으로 해서 이것들을 퓨전을 해서 트래커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보이는 것처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디텍션들을 모두 2단계에 걸쳐서 수합을 합니다. 이미 디텍션들은 차량 바디 좌표계로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좌표계로 변경 없이 디텍션 컨케인트 블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수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선 변경 중 발생하는 큰 요변화에 트래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글로벌 좌표계에서 트래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에고차의 포즈 추정 값을 입력을 받아서 통합된 디텍션의 위치 정보에 더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좌표계로 변환된 디텍션을 이용해서 트래킹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JPDA 트래커를 연결을 해서 연결된 탐지를 트래킹을 합니다. JPDA 트래커는 내부적으로 Constant Velocity, Constant Acceleration, Constant Turn Rate 모델과 같은 단일 모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개 모델의 결과를 probability에 맞춰서 weighted sum하는 IMM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적 밀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래킹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들을 평가하는 법을 한번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트랙을 보는 것 외에도 GOSPA 매트릭으로 정량적인 측정을 해서
트랙의 품질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우리는 센서의 FOV 내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트랙 값의 결과를 갖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OSPA는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해서 트랙의 위치, 속도, 각속도, 가속도, 혹은 크기 측면에서 얼마나 정확한지를 갖다가 에러를 합산을 하고요. 거기 에러 값에다가 불필요한 트랙의 스위칭은 없는지 여부도 정량적으로 또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은 낮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트래킹을 하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낸 트래킹 결과입니다. 다양한 색으로 표시된 네모박스는 시뮬레이터에서 표현되는 차량입니다. 결국 트래커 입장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레이더 클러스터의 결과이고요. 파란색은 비전 센서의 결과입니다. 센서 모델에서 노이즈를 포함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가끔 노이즈로 보이는 디텍션들이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검은색 점에 막대기가 달린 게 트래커의 결과로 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때도 트래킹이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들이 GOSPA 매트릭의 각 항목을 참고하신다면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트래커의 성능을 개선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모션 플래너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해당 부분에 대한 분리된 예제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2나 레벨 3에 해당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차선 변경 매뉴버를 위한 모션 플래너입니다. 이 예제는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 포함된 예제로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는 다른 예제들도 함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의 가장 근간은 프레넷 프레임에서의 최적 경로 찾기입니다. 혹시나 이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곡선 주로를 포함한 도로에서의 최적 경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복잡도를 좀 낮춰서 경로를 계획할 공간을 차량이 따라야 하는 방향, 경로 방향인 S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직 방향인 L축으로 그림에 표현하는 것처럼 프레넷 프레임이라는 좌표계를 만듭니다. 자, 주변의 상황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레넷 좌표계로 모두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의 경로 방향, S를 나타내는 경로를 레퍼런스 패스, 기준 경로라고 합니다. 보통 맵으로부터 차선 수준의 경로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문제를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연속 공간 대신에 이 프레넷 스페이스를 격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격자 위에 점들로 샘플링된 이 상태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경로를 다시 월드 좌표계로 다시 차량 좌표계로 가지고 와서 이 경로가 주변의 사물이나 차량에 충돌을 하진 않는지, 동적인 움직임이 차량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는지 체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교통규칙을 잘 이행하고 단거리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최적 경로로 선택을 합니다. 이 방법은 모션 플래닝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어서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과정이 필요한 이 방법을 트래젝터리 옵티멀 프레넷이라는 하나의 컴플리트한 함수를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서 기능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만들다 보니까 원하는 형태로 기능을 좀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할 때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B부터는 이 함수에 속하는 여러 중간의 서브 펑션들을 개별 함수로 제공하는 모듈식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사용자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좀 디테일하게 함수들의 조합으로 고속도로 차선 변경을 위한 모션 플래너를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레퍼런스 패스 프레넷입니다. 우선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맵에서 내 차량 위치를 기준으로 차선 레벨의 웨이포인트를 추출을 해서 기준 경로, 레퍼런스 패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레퍼런스 패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경로를 기준으로 프레넷 스페이스 좌표계가 생성됐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레퍼런스 패스 프레넷이라는 함수는 맵으로부터 받아온 웨이포인트의 나열을 부드럽지만 피스와이즈하게 연속적인 커브 형태로 피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퍼런스 패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글로벌 좌표계에 정의된 여러 상태 정보들을 프레넷 좌표계로 혹은 다시 프레넷 좌표계에서 글로벌 좌표계로 변환도 가능해집니다. 이때 글로벌 좌표계에서의 상태는 X, Y, 세타, 세타는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위에서의 곡률과 같은 정적인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나 가속도 같은 동적인 정보까지 글로벌 좌표계에서는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환된 프레넷 좌표계에서의 상태는 프레넷 좌표계에서의 S축, L축 좌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2차 미분 값으로 총 6가지 상태를 또 갖도록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글로벌 투 프레넷이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고 차량의 위치, 주변의 장애물이나 이동 물체들의 위치도 프레넷 스페이스로 변환해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프레넷 스페이스에서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에고 차량이 이동할 몇 초 이후의 상태를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샘플링 할 때는 뭐 가속 상태나 감속 상태, 좌측 변경, 우측 차선 변경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 해서 그 샘플링을 하고요. 이 샘플링된 상태를 터미널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현재 위치부터 샘플링한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트레젝터리 제너레이터 프레넷 함수를 이용해서 몇 개의 후보 궤적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레젝터리 제너레이터 프레넷 함수는 현재 에고 차량의 프레넷 상태에서부터 샘플링된 터미널 스테이트까지의 궤적을 생성해주는 함수인데, 이때 4차 혹은 5차 폴리노미얼식으로 시작과 끝 상태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풀어서 생성을 하고요. 만약 다음과 같은 프레넷 스테이트를 시작 상태와 끝 상태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S와 L이 각각 시작 상태에서는 0이니까 레퍼런스 패스의 시작점에서 경로가 이제 시작이 돼서 궤적이 시작이 돼서 레퍼런스 패스를 따라서 50m 떨어진 지점까지 가는데 이때 왼쪽 수직 방향으로 3m 떨어진 지점이 마지막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경로를 갖다가 처음엔 정차하고 있다가 주행해서 다시 목표점에서 정차하는 궤적을 이렇게 정의된 타임 스팬이라는 지정된 시간 안에 끝내는 궤적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생성된 궤적은 레퍼런스 패스 프레넷의 또 다른 메소드 중에 하나인 프레넷 투 글로벌을 이용을 해서 다시 월드 좌표계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생성된 궤적에 대한 코스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에는 차량의 동력 학적 한계, 심각한 가속도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주변 차량과의 거리 이런 다양한 것들이 고려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후보 궤적 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후보 궤적들은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변 차량에 대해서는 트래킹 히스토리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 궤적 예측, 즉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프리딕션과 에고 차량의 후보 궤적 사이에 그 다음에는 충돌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다이나믹 캡슐 리스트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충돌 체크에서 살아남은 나머지 후보 궤적들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작은 궤적이 최적 궤적으로 선택이 되게 되죠. 자, 다이나믹 캡슐 리스트에 사용되는 캡슐은 충돌 검출에 대해서 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 이동 물체를 가로비가 좀 큰 사각형 앞뒤에 특정 반지름만큼의 반원을 붙이는 캡슐 형태로 간단히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형상도 아니고 왜 캡슐 형상을 이용하냐? 예, 사각형 물체 앞뒤에 버퍼가 되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일단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원으로 물체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측면에 너무 많은 버퍼를 두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긴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서 플래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차는 아무래도 좀 이런 세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형상이 간단해서 두 캡슐 사이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모션 플래닝 중에 엄청난 수로 반복 계산이 필요한 이 충돌 체크에 대해서 연산 부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이나믹 캡슐 리스트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주변의 여러 이동 물체들의 미래 궤적을 정의를 하고요. 정해진 시간 간격대로 이 캡슐들이 점유하는 공간의 겹침을 체크하는 체크 컬리전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캡슐 리스트에서 특정
시간 구간 내에서의 충돌을 검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복잡하고 연산량이 많은 이동 물체 간의 충돌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뮬링크 모델로 구현된 예제를 보면서 앞서 설명된 각 부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서 퓨전을 볼 때와 유사한 형태의 테스트 벤치죠. 느낌이 오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이 서브 시스템은 드라이빙 시나리오를 통해서 입력을 제공받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는 플래너의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모션 플래너가 있고요. 그 뒤에 모션 플래닝의 결과에 의해서 주변 차량과의 충돌은 있지 않는지 자동으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테스트를 자동화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테스트의 패스 페일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시각화하는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션 플래너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모델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일단 입력 정보를 기준으로 레퍼런스 패스를 결정을 하고요. 궤적을 생성할 때 고려해야 할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차량들의 미래 궤적을 그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주변 차량의 상황이나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이번에 계획할 상태의 후보 터미널 스테이트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 뒤에 터미널 스테이트로 들로부터 후보 궤적을 생성하고 충돌 및 기타 코스트를 체크를 해서 최종 궤적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터미널 스테이트 샘플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스테이트 샘플러는 에고 차량과 주변 차량들의 프레넷 상태를 갖다가 먼저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 차량들의 주행 차선과 그 다음에 에고 차량이 지금 주행을 갖다가 하길 원하는 선호 차선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표 속도로 정주행하는 크루즈 모드, 앞차 속도를 따라가는 리드카 팔로잉 모드, 그 다음에 차선을 변경하는 레인 체인지,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운전 모드에 대한 터미널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교통 상황에 따른 목표 프레넷 스테이트를 정할 때는 먼저 타임 투 콜리전 TTC를 이용해서 안전 비안전 물체를 갖다가 주변 물체를 식별을 합니다. 자, 현재 차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우에 주행 모드는 선행차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크루즈 모드 혹은 리드카 팔로잉 모드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죠. 두 모드의 차이는 목표 속도의 차이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모드에서는 V셋이 목표 속도고 리드카 팔로잉 모드에서는 V 리드가 앞차의 속도가 이제 목표 속도가 되겠죠. 이때 터미널 스테이트에서 S축의 좌표는 현재 속도와 목표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속도 프로파일에 의해서 최종 위치가 결정이 되므로 좌표 값을 설정하지 않고 나더 넘버로 기입을 해서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L축 좌표는 차선 중심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L축의 목표 속도나 가속도는 모두 0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차선 중심으로 딱 갈 수 있게 궤적이 결정이 되겠죠. 자, 만약 차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L축의 목표 위치 값을 옆 차선 중심만큼 떨어진 위치로 정의를 하게 되면 차선 변경에 대한 터미널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를 결정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기준 궤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터미널 스테이트에 대해서 코스트를 평가를 하고요. 코스트별로 정렬된 터미널 스테이트를 이미 말씀드린 트래젝터리 제너레이터 프레넷 함수에 기입을 해서 궤적 후보군을 만듭니다. 그럼 이 후보들이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지 밸리더티 체크를 하고 문제가 되는 궤적은 궤적 후보에서 제외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궤적 후보에 대해서 다이나믹 캡슐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충돌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궤적들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작은 궤적을 최적 궤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갖다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선 안전한 대상, 안전하지 않은 대상을 식별을 하고요. 미래의 궤적을 예측을 해서 샘플링한 다음에 여러 터미널 스테이트로 후보 궤적을 만듭니다. 자, 그림에서 녹색은 이렇게 최종으로 선택된 궤적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궤적, 그리고 하늘색은 동력학적 한계를 넘는 실행 불가능한 궤적, 흰색은 코스트가 높지 않아서 선택되지 않은 궤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생성된 궤적으로 제어를 수행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플래너 뒤에다가 생성된 궤적을 추종하는 제어기를 달고요. 그리고 다시 시나리오와 플래너 쪽으로 피드백을 주는 차량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클로즈드 룹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이 완성됩니다. 플래너에서 생성된 궤적을 기반으로 에고 차량과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고요. 그 위치에서의 측방향 편차와 요앵글 편차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편차들을 제어기에 입력을 해서 에고 차량에서는 차량의 가속도와 그리고 조향 제어 신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어댑티브 MPC 기반의 Path Following Control 블락을 이용을 해서 최적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래너와 제어기 검증을 위해서 드라이빙 시나리오 디자이너 앱을 통해서 직진로에서의 7가지 시나리오, 곡선로에서의 8가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나리오는 번호를 입력을 하면 해당 시나리오가 매트랩의 워크스페이스에 저장돼서 시뮬레이션 쪽에서 땡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크립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전체 테스트를 갖다가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중에 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번째 차선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방차가 느리게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째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변경된 차선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보이고요. 이때 기존 차선으로 변경한 게 충돌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왼쪽 차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선두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다시 첫 번째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너무 차선 변경이 잦아서 이게 실제 상황과 맞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플래너와 컨트롤러가 설계의 의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는지 작동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잘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개발된 센서 퓨전 트래커와 또 그 뒤에서 개발된 플래너를 갖다가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비디오와 같이 드라이빙 시나리오에서 출력된 센서 신호를 이용을 해서 트래킹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 궤적을 생성해서 이를 추종하는 전체 클로즈드 룹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두 모듈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은 주변 이동 물체의 미래 궤적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즉 프리딕션 부분이죠. 이 예제에서는 트래커에 저장된 트랙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프리딕션을 수행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미래 궤적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트래커와 플래너를 통합할 때 그 사이에 간극을 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트랩 시뮬링크가 센서 퓨전과 트래킹 알고리즘,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기타 디시전을 위한 로직을 개발하고 시각화하고 테스트하는데 전체 워크플로우 전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제품을 이용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예제를 구비하고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관련하여서 매트랩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관련한 교육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하느라고 좀 빠른 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